자, 이번 시간 소화 난이도 등급. 자, 소화 난이도 등급별에 따른 제조소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소화 설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자,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1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자, 소화 난이도 1등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경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이런 건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집안면으로부터 6m 이상, 6m 이상의 높이의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 있으면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해서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서는 이 세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에서는 지정 수량. 자, 이 경우는 바로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경우고 옥내 저장소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150배. 아까 제조소는 100배였죠. 근데 옥내 저장소로 오니까 지정 수량 150배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연면적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그다음에 처마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 건물.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내 저장소에 대한 경우 지정 수량 150배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처마 높이 6m 이상.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자, 그 외에 또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하면 어느 경우가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집안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그리고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로서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런 식으로. 이런 수치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까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옥내 탱크 저장소도요, 유사하게 이제 액 표면적은 역시 이제 옥내 탱크죠. 옥내 탱크. 액 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 높이가 6m 이상인 것. 자, 이거는 옥외 탱크나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그 외에 옥외 저장소라든가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보통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하면은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 정도를 좀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 어떤 소화 설비가 필요하냐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부 등 소화 설비.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부 등 소화 설비. 이런 식으로 암기가 필요해요. 우리 책에서 이제 각각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에 따른 소화 설비 기준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또 이런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 소화 설비를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자, 유황만 저장 취급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으로서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소화 설비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물분무 소화 설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인하점 70도 이상의 사료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건 어떤 소화 설비를 해야 되느냐?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소화 난이도 1등급과 비교했을 때, 자, 그럼 어떤 경우가 2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로 뚝 떨어집니다. 아까 1000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떨어지죠. 지정 수량은 아까 100배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10배 이상으로 또 떨어집니다. 이게 소화 난이도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단층 건물 이외의 것, 그 다음에 2류 또는 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단층 건물 또는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 아까 여기서는 150배인데 어떻게 돼요? 50배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기준이.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각자의 수치들을 좀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된 소화 설비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뭐냐면, 시험에서는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주의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동일하게 방사 능력 범위 내에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해당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 이 수치가 중요한 거야.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이에요. 자,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은 이거 이외의 것들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조소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도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1이나 2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화 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의 소화 설비를 가끔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자, 자동차용 소화기로서 무상의 강화액은 8리터 이상, 이산화탄소 3.2kg 이상, 자, 그 다음에 1브로마, 1염화, 2플로르아 메탄, 자, CF2 CLBR, 하론 1, 2, 1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2리터 이상, 이런 식으로, 또는 소화분말은 3.5kg 이상, 자, 그 다음에 마른 모래 150리터 이상,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지점 640리터 이상, 이런 기본적인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의 소화 설비 설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